자, new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요 주의하실 점은 일반 자바 프로젝트로 만들면 웹서버랑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other 여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거 안 뜨시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헬프 여기 마켓 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웹 디벨롭먼트 툴인가 그런 게 있어요.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고요. 딱 보면 나와요. 이름이 웹 디벨롭먼트 툴인가 그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여드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 보이면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름 선택해 주시고 중요한 건 요 타겟 런타임이 넌으로 되어 있으면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어떤 환경에서 실행이 될 것이냐, 당연히 저희는 웹 서버 환경에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ew runtime 저희의 웹 서버는 톰캣이니까 다양한 게 있죠. 톰캣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잡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잡혀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톰캣 찾으라고. 그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브라우저 눌러서 제가 그 찾기 쉬운 것에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피니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잡혀요. 타겟 런타임이. 그 웹 모듈은 제일 최신인 4.0으로 선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자, 이클립스 웹 디벨로퍼 툴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인스톨. 그래서 뭐 설치하라고 할 때 뭐 물어보는 건 다 체크 예 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 이그젬플이라는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이 웹 프로젝트에는 여러분이 서비스하고 싶은 자원들을 모아놓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톰캣이랑 연동을 시켜야겠죠. 톰캣한테 얘를 알려줘야 되는데 톰캣 설정은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 올려놨는데 이 영상은 조금 더 좀 수업 내용에서 나가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 웹 서비스가 뭐고 동적 웹 서비스가 뭐고 톰캣의 뭐 정적 파일 기본 위치 뭐 이런 거를 제가 올려놨는데 톰캣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톰캣 폴더에서 컴프라는 폴더 안에 다양한 설정 파일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값을 세팅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초보들이 보기에 어렵기도 하고 되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기엔 어려워요. 좀. 여러분 나중에 충분히 숙련이 돼서 서버 개발자가 되면 이제 이거를 직접 봐야 될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우리 눈에 직접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그 서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여기 서버 스텝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톰캣 웹서버를 연동을 시켜주면 되고요. 똑같이 톰캣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목록이 떠요. 여기에 목록이 뜨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웹 프로젝트로 만든 것만 뜹니다. 자, 저 아까 만든 웹 이그젬플 있죠? 이걸 애드 해서 피니시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럼 여기 서버가 하나 등록이 됐어요. 이거는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요. 뉴 해가지고 서버를 또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또 서버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상대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우리가 서버를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죠. 자, 저희가 처음에 하는 수준에서는 서버 설정 바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뭐만 바꾸냐면 간혹 포트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탭이 두 개인데 모듈스 탭에 가시면은 요거 경로를 살짝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패스라고 돼 있는데 패스가 뭐였죠? 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에 접근을 해서 자원을 가져오는 방법은 URI 또는 URL 이걸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URL은 이 로케이션인데 장소 콕 집어가지고 자원명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 장소라는 게 결국 서버니까 우리는 서버 주소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앞에 항상 프로토콜이 붙어야 돼요. 프로토콜을 뒤에다 꼭 이렇게 적어줍니다. 서버 주소에다가 해당 서버 컴퓨터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릴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구별할 수 있는 포트 번호, 이게 TCP의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패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원명. 요렇게 URL이 구성이 되고요. 그때 이 패스가 요거예요. 자, 웹 프로젝트라는 패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웹 프로젝트에 있는 자원에 접근하려면 HTTP 서버 주소는 로컬호스트죠. 이게 127.0.0.1이죠. 숫자로 해도 되지만 문자로 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 문자로 이걸 DNS라고 하죠. 다음 땡땡 해서 포트 번호,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00번으로 보통 합니다. 8080은 간혹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9000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 요거잖아요. 웹 이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이 패스가 잡혀요. 그 다음에 자원명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자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기 웹 앱이라는 폴더 있죠? 어떤 분은 웹 컨텐트라고 뜨기도 할 거예요. 웹 컨텐트 또는 웹 앱, 이 폴더에다가 놓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뉴에서 파일 test.txt 이렇게 여기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헬로라고 적혀 있는 텍스트 파일이 이 프로젝트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웹 이그젠플까지 접근을 하면, 패스까지 접근을 하면 이 웹앱을 바라본다 그랬죠. 웹앱 폴더 안에 있는 자원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끔 하면 되고요.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서버로 요청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이 우리 웹 서버가 실행 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실행할 때 재생 버튼 누르시면 된다.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뜨시면 되고요. 자, 저는 지금 8080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9000번으로 바꿀게요. 바꾸고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S. 그리고 뭔가 서버 설정이 바뀌면, 만약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버 바꾸시면은 저장하시고 서버를 껐다 다시 키셔야 적용이 됩니다. 변경사항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자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원을 제공한 쪽은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컴퓨터로 클라이언트 역할과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요거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요거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제공하는 건 서버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